아산시 초중고 학부모 추진위원회가 아산시의 교육경비 예산 미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순신 축제기간에 열기로 했습니다. 서로 팽팽한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전동면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이 중도 중단된 사태에 대해 세종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봄을 맞아 천안시립도서관과 신불당 아트센터 등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 초중고 학부모 추진위원회가 아산시의 교육경비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 이순신 축제기간 동안에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또다시 규탄대회가 예고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아산시가 올해 예산이 확정된 교육지원청 연계 사업 9개 가운데 5개 사업, 약 8억 9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작된 교육경비 삭감 논란. 아산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의회는 물론 일부 학부모 단체들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초중고 학부모 추진위원회가 이순신 축제 기간 동안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삭감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연 규탄대회에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진행되는 집회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 추진위원회는 아산시의 삭감 조치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산시의 불통행정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오는 28일과 30일 온양 온천역과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시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준비 없이 이렇게 일반적인 삭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야기가 된 거고 많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실망감을 주고 있는 거죠. 아산시민연대 역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며 교육지원 예산 삭감 반대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박경기 시장은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 공모 등 신규 교육 사업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경비 예산 집행을 두고 서로의 팽팽한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수개월째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24일 전동면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이 중도 중단된 사태에 대해 세종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견학 중단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의 준비 부족에 따른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견학에 참여했던 주민과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소통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천시 자원회수시설 견학에 동참했던 전동면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가동에 따른 연기와 냄새 여부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지만 정기정비로 소각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피해 실내 나들이 장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천안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나뭇잎 사이로 원숭이와 두루미,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발달장애인 김준홍 작가와 아트 이양 소속 작가들의 컬래버레이션 전시 숲, 물, 원입니다. 캔버스가 곧 마음이자 쉴 곳,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인 김준홍 작가와 14명의 비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찾아보는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소품전도 열리고 있는데 판매 수익금은 김준홍 작가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아라리오 갤러리에선 과감하고 혁신적인 작업으로 주목받아온 황규태 작가의 사진전 다양다색 60년이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들 속에서 발견한 픽셀 시리즈를 비롯해 1960년대부터 작업한 대표작들을 선보입니다.
사진기자 출신인 황 작가의 작품에는 환경 문제와 재난, 인류 종말 등 시대 정신에 입각한 비판적인 시선도 담겨 있습니다. 흑토끼의 해를 맞아 열린 기획 전시도 있습니다. 천안시립미술관이 마련한 무릉묘원은 7명의 작가가 토끼를 소재로 한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시 일정을 연장하고 일부 작품을 추가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충남 학생교육문화원의 악기 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학생 1학기 연주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도 가야금과 해금, 바이올린 등 악기 240여 대를 새로 구매해 기존에 있던 악기와 함께 학교 현장에 지원했습니다. 도내 악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모두 125곳으로 문화원은 모두 1941대의 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 축구 유물과 자료 등을 공개 구입합니다. 대상 유물은 유니폼과 축구화, 트로피, 사진 등 각종 기념물과 축구 관련 원본 신문 자료와 같은 기록물입니다. 구입한 유물은 천안시가 건립 중인 축구 역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은둔형 청년을 위한 공동생활 숙소 등을 자치구와 협력해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스마트 교차로를 비롯해 소방이나 구급 등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체계도 마련돼 보다 빠르게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실사단이 사흘 동안의 부산 일정을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부산이 보여준 다양한 매력과 엑스포 개최에 대한 시민 열망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요즘 경기도 내 주요 교차로나 거리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쟁이라도 하듯 자극적인 문구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도 많은데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지난주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의 실태를 점검해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의 노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HCN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부산의 4년제 대학교 정시평균 경쟁률은 3.43대 1, 서울 5.8대 1, 수도권 6.1대 1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 대학의 경우 각각 6명과 12명을 모집하는 2개 학과에서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생 1명당 3곳의 대학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3대 1 미만을 보통 미달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37.9%로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을 보임으로써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충원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를 넘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역량 진단평가 중 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가장 높은데 당장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재정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학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대학과 학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패식으로 모든 학과를 펴두고 학생들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특화된 대학 전략으로 가야 살아남죠. 실제 지난해 반려동물 학과를 신설한 신라대의 경우 첫 입시에서 1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경대 수산생명의학과 역시 경쟁률과 합격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학과 위주의 재편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과를 통폐합하든지 정원을 조정해서 좀 더 키워나간다면 산업, 학교, 행정 이것들이 완수업으로 같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학 지원 재정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에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 역시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헬로비전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였던 한려대학교.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에 학생 수도 줄면서 지난해 폐교됐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미충원 신입생은 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75%가 지방대학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 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역량진단 등 정부 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대학 간 통합 등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글로컬 대학에는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과 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산학 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은 범부처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유망하면서도 대학 평가에 획일적인 평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평가절하돼서 학생들이 안 오고 고사되는 그런 대학이 없어지는 거죠. 다만 대학 통합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접수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대학 대 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몇 개월 안에 빨리빨리 통합의 그림들을 그려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말로 지역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이 얘기를 해주고 대학은 우리가 우리 능력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 속에 마련된 정부의 개혁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지만 지자체에 있어 대학 유치는 마저 놓을 수 없는 숙제와도 같은데요.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경기도 동두천시의 대학 유치 도전기를 살펴봅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입니다. 불과 7년 전만 해도 인구 10만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향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인구 9만 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난 후 지역 개발도 이뤄지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지금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떨어지고 최근 전입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어떨진 미지수입니다. 위기를 넘기 위한 해법으로 찾은 건 의료 기반 확충. 20년 넘게 방치된 1,500실 규모의 민간 대형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별관은 내년 6월 진료 시작이 목표입니다. 본관엔 경기도 의료원과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합니다. 저희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이 오시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의대 설립을 해서 의료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의과대학 설립은 인근 포천시 지역 대학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하고 군부대 지원 같은 공공의료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겨냥한 겁니다. 접경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공의료 쪽으로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고 장기 군의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소멸의 위기 의식이 더해진 만큼
공공의료기관 유치와 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레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는 여전히 대학 유치에 혈안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새 캠퍼스를 신설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전국 최초로 공동대학이라는 신개념 캠퍼스가 조성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SK브로드밴드 김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대학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입니다. 젊은 층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소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학이 들어서면 젊은 층이 유입될 경우에 관련 인프라라든지 상권 발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종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17번째 광역시도로 출범한 지 11년이 다 돼가지만 행복도시, 즉 신도시 안엔 아직 단 한 곳의 대학도 없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대학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대학의 정원 확충과 재정 확보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게 바로 제 뒤로 조성되고 있는 공동 캠퍼스입니다. 세종시 지편동에 조성 중인 공동 캠퍼스. 말 그대로 여러 대학이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를 내고 입주해 체육관과 식당 등 여러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신개념 캠퍼스입니다.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캠퍼스의 교사시설,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입주기관 간 융합적인 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캠퍼스입니다. 공동 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는데 초기 입주 부담이 적은 임대형 대학은 지난 2020년 1차 모집에서 모두 재주인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비롯해 충남대와 충북대 등 5개 대학 또는 대학원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형 대학은 현재까지 공주대와 충남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AI나 ICT 혹은 행정정책 관련 학과 중심 이전으로 세종시가 집중 육성 중인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 캠퍼스 바로 옆으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종 테크밸리가 조성 중이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IT라든지 이제 6차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런 과를 더 유치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으시고 이 세종시 내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고 머무르실 수 있게끔. 물론 세종시 공동 캠퍼스 건립은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델이 산학연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된다면 향후 전국의 혁신도시나 경제 자유구역과 같은 곳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십니까? 당시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수거해 업체 본사가 있는 천안에 쌓아뒀죠. 그런데 폐기물 보관 기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차각막으로 뒤덮인 야적장.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480톤 분량의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피폭 위험이 있어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매트리스는 지난 2018년 주민들의 반발 끝에 당진항에서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초 폐기물 보관 기간은 지난해 9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대진침대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회사 측이 조치 명령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폐기물이 처리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안 치우고 있는 건 아셔요? 동네 분들이? 모르죠. 근데 동네는 지금 다 치운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새로운 처음 들었고. 이에 대해 천안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매달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계 공모에 착수했지만 정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현충사에서 은행나무길을 지나 인주면 해암리 개바위까지 백의종군길에 올랐던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자 배를 타고 오던 중 임종한 어머니의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이 걸었던 길로 백의종군길 중 장군의 고뇌와 효를 보여주는 상징적 구간입니다. 현재 은행나무길 인근에는 충청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시실과 강의실 등을 갖춘 2층 규모로 모두 31억 원이 투입되며 백의종군길 이해와 유적 탐방 등 각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건축 설계 용역 설계 공모를 진행 중으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곡의 집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주의 경우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속적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몇 차례 연락을 드려보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딱히 진전은 없어서. 시는 우선 설득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 수용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연계된 체험 교육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계획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세종 호수공원과 이응다리 일원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린이날 행사를 열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K-팝 댄스 공연 등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마련돼 여느 해보다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시 방축천과 삼성천 음악분수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가동되어 온 방축천 음악분수는 최근 램프 보수와 전광판 설치 등을 마쳤으며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10곡을 추가해 다채로운 분수쇼를 선보이게 됩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가동되는 삼성천 음악분수는 5월 한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음악분수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며 평일에는 저녁 8시 반부터 20분 동안 한 차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저녁 7시 반과 8시 반부터 각각 20분씩 두 차례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참 많은데요.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에 외부 활동 꺼리시는 분들에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환기는 꼭 해줘야 하듯이 이러한 문화생활을 통해 답답했던 마음을 환기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